조선왕조실록 이야기 -7화 중종 반정의 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연산군의 비극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한 사람을 폭군으로 만들었고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였죠. 1506년 9월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진성대군 조선의 11번째 왕 중종입니다. 오늘은 그 중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 신하들의 힘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 그는 진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신하들의 꼭두각시였을까요? 중종의 38년 재위기간 동안 조선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여사와 조광조의 개혁 그리고 왕의 고독.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망 - 갑작스러운 왕위. 1506년 9월 2일 밤. 진성대군은 자고 있었습니다. 29살의 평범한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군마마, 대군마마, 무슨 일이냐?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뭐라고? 진성대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군마마 왕위에 오르십시오. 나를 왕으로? 그렇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입니다. 이제 대군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진성대군은 당황했습니다. 형 연산이 폐위되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니.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대군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진성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06년 9월 2일 진성대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11번째 왕 중종입니다. 이망 - 공신들의 그림자. 중종은 왕이 되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자기를 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들은 반정 공신이 되었습니다. 공신들은 큰 상을 받았습니다. 땅도 받고 노비도 받고 높은 벼슬도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반정을 일으켰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신들이 자기들이 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전하께서 왕이 되실 수 있었겠어? 공신들은 조정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중종은 불편했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기를 왕으로 만든 사람들이니까요. 과인은 공신들에게 빚을 진 것인가? 중종은 고민했습니다. 산망 - 첫 번째 아픔 왕비 폐위. 중종에게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신씨였습니다. 진성대군일 때 결혼한 부인이었습니다. 중종은 신씨를 사랑했습니다. 신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잘 섬겼고 시부모님께도 효도했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신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의 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폭군의 측근 딸이 어찌 왕비가 될 수 있단 말이요. 박원종이 주장했습니다. 신수군은 연산군 때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이요. 그 딸을 왕비로 두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 중종은 반대했습니다. 신씨는 잘못이 없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딸까지 벌할 수는 없지 않소. 전하,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반정의 명분을 생각하십시오. 신하들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결국 중종은 굴복했습니다. 즉위한 지 일주일 만에 왕비 신씨를 폐위시켰습니다. 신씨는 아무 말 없이 궁을 나갔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중종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신씨. 내가 무능해서. 이것이 중종의 첫 번째 굴복이었습니다. 사막 마이너스 젊은 개혁가의 등장. 1515년 중종즉위 9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한 젊은 선비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이름은 조광조, 나이 29이었습니다. 조광조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이 깊었고 성품이 바르며 이상이 높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유교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나라는 법보다 도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백성들이 저절로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만나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기다렸소. 중종에게 조광조는 희망이었습니다. 반정공신들은 자기 이익만 챙겼습니다. 백성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빠르게 승진시켰습니다. 조광조를 대사관으로 삼겠소. 대사관은 사관원의 수장입니다. 왕을 간언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였죠. 조광조는 겨우 30살에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우막 마이너스 조광조의 개혁. 조광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 공신들을 숙청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중종 반정 때 공신이 된 사람이 76명입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실제로 반정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반정 후에 줄을 서서 공신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위훈 삭제를 해야 합니다. 가짜 공신들의 훈작을 빼앗아야 합니다.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요. 결국 76명 중 절반 정도가 공신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당연히 공신들은 화가 났습니다. 저 젊은 놈이 감히. 두 번째, 향약을 보급하자고 했습니다. 향약은 마을 단위의 자치 규약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서로 돕고 잘못을 고치도록 하는 제도였죠. 백성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면 저절로 좋은 사회가 됩니다. 세 번째, 소격서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소격서는 도교의식을 담당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왕의 무병장수를 빌고 나라의 안녕을 비는 곳이었죠. 이것은 미신입니다. 유교국가에서 도교의식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중종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소격서는 오래된 전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광조의 말도 일리가 있어. 결국 소격서도 폐지되었습니다. 육막 마이너스 커지는 반발. 조광조의 개혁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공신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놈이 계속 저렇게 하면 우리 모두 제거당할 것이요. 중종의 측근들도 불안했습니다. 조광조는 너무 이상적입니다. 현실을 모릅니다. 심지어 백성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약이 좋기는 한데 너무 엄격하지 않소? 하지만 조광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철저해야 합니다. 조금씩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종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광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개혁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가는 것은 아닌가? 너무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칠막 마이너스 기묘사화. 1519년 결국 폭발했습니다. 반정공신들이 움직인 겁니다. 홍경주, 남곤, 심정. 이들은 중종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조광조가 역무를 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광조 일파가 전하를 폐위시키고 새 왕을 세우려 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충신이었습니다. 역무를 꾀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은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뭇잎의 벌레를 이용해 조씨가 왕이 된다는 글자를 새긴 것입니다. 주초이왕이라는 네 글자를요. 전하 보십시오. 하늘의 뜻입니다.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는 뜻입니다. 중종은 흔들렸습니다. 설마 조광조가? 전하,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밤새도록 신하들이 압박했습니다. 중종은 괴로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광조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영모라면 나는 또 왕위를 빼앗기는 것인가? 결국 중종은 굴복했습니다. 조광조를 잡아들여라. 1519년 11월 조광조와 그 동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김정, 김구, 김씨 모두 전고 재능 있는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영모를 인정하라. 신은 영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하지만 조광조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결국 조광조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사약을 받기 전 조광조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는 3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기묘사화입니다. 기묘년에 일어난 사화였습니다. 팔막-중종의 후예. 조광조가 죽은 후 중종은 후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광조의 영모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뭇잎의 글자도 조작이었고 모든 증거가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충신을 죽였구나. 중종은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꿈에 조광조가 나타났습니다. 전하, 신은 억울합니다. 조광조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중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조광조가 정말 영모를 꾀했던 것이요?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종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광조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구막-왕의 고도. 기묘사화 이후 중종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개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을 깊이 믿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신하들의 꼭두각시인가? 중종은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이 왕비를 폐위시키라고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조광조를 죽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진짜 왕인가? 아니면 그저 왕 흉내를 내는 것인가? 중종의 재위기간은 38년이었습니다. 조선 왕들 중에서도 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중종이 진짜 자기 뜻대로 한 일이 얼마나 될까요? 중종은 왕이었지만 외로웠습니다. 신하들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의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 사랑했던 왕비 신씨도 잃었고 믿었던 조광조도 잃었습니다. 신막-마지막. 1544년 11월 중종은 병이 들었습니다. 60살이 넘은 나이였고 오랜 세월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신하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전하, 쾌차하십시오. 중종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과인이 잘한 일이 있었소? 전하, 무슨 말씀을? 과인은 평생 누군가의 뜻대로 살았소. 신하들의 뜻대로, 공신들의 뜻대로. 과인 자신의 뜻대로는 한 번도 살지 못했소.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광조는 옳았소. 과인이 그를 믿었어야 했소. 중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1544년 11월 15일 중종은 승하했습니다. 재위 38년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은 중종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중종은 반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힘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왕비도 지키지 못했고 믿었던 신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약한 왕이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진짜 권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을 단순히 무능한 왕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광조는 너무 이상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중종이 너무 나약했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종의 아들 인종과 명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인 문정왕후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나라를 움직인 시대,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